연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참 쉽게 흔듭니다. 조용히 기다릴 뿐인데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섭섭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괜히 화가 나기도 하지요. 아무 말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별일 없는지 궁금해서 보낸 메시지였는데 그 짧은 한 줄에 답이 없을 때 그 공백만으로도 마음은 아주 먼 길을 돌아갑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단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신호 하나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처럼 오랫동안 내 마음을 쏟아온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끊기면 그 조용한 공백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잠깐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해도 그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괜히 자꾸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문자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혹시 괜히 부담이 된 걸까?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걸까?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건데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혼자만의 불안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고 싶으면 그냥 보고 싶다고 말했고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깊어지는데 표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언제까지나 강한 척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오셨지요. 그래서 사소한 서운함도 내색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집에 별일 없니? 잘 지내지? 괜찮니? 그저 짧은 안부 한 줄을 보내놓고 그 답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사랑과 그 사랑이 주는 걱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지 않으면 그 걱정이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서운함이 다시 관계에 대한 의문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 잠깐의 침묵이 큰 의미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참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여러 갈래의 감정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복잡하지요. 누군가의 연락이 나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신호일 수도 있고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공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용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의 연락이 뜸해진 날, 며느리에게 보낸 안부가 읽히기만 하고 답이 없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2번 걸었는데 콜백이 오지 않는 하루를 보낼 때, 그 마음이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마음을 주었고, 그만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은
이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생긴 오해, 말하지 못한 서운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주 조용한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숨결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놓고 그 답을 기다리는 마음이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지요. 그저 별일 없나 궁금해서 보낸 한 줄인데 그 한 줄이 상대에게 닿는 방식은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서 그 간극이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며느리 생각이 떠오르는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월요일이면 출근하느라 정신없고 주말엔 아이들 챙기느라 고단할 텐데 연락 한 번은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그 걱정 때문에 문자 한 줄도 쉽게 보내지 못한다고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전화는 버튼 하나인데 그 버튼을 누르기까지 마음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건 며느리가 싫거나 관계가 서먹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시기에 연락해야 할지 계속 마음속에서만 맴돈다고요. 그래서 결국 문자를 한 줄 보냈답니다. 집엔 별일 없니?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안부를 묻는 한 줄이었는데 그 문자를 보낸 마음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불편한 감정 없이 지켜가고 싶은 마음,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도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 말이지요. 그런데 그 문자가 읽히기만 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알림창에 떠 있는 작은 읽음 표시 하나가 그날은 유난히 크게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1시간, 2시간,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어 갈 때까지 그 짧은 한 줄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문자창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습니다. 별일 없니? 이 말이 혹시 부담이 되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이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걱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조용히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걱정과 섭섭함과 이유 없는 불안까지 서로 얽히면서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는 그날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큰 보고가 있는 날이어서 메일과 전화가 쏟아지고 점심도 대충 먹고 하루 종일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바빴다고 하더군요. 잠깐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니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집엔 별일 없니? 이 문장을 읽고 바로 답장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또 업무 요청이 들어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었고 버스에 앉자마자 아이들 저녁 챙기고 씻기도 해야겠다. 그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문자가 왔다는 사실도 기억 속에서 조금씩 밀려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그 읽음이 하루 종일 울렸지만 며느리에게는
단지 정신없는 하루 속 작은 알림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의 시작이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 속에 온갖 감정이 생기지만 바쁜 사람은 그 기다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마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 반응 기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더 빠르고 더 따뜻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이라면 그 기대치는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연락을 업무처럼 처리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합니다.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잠시 미루고 다른 할 일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지요.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대 의대의 한 노년심리 연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연락이 없을 때 그 빈칸을 관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연락 지연을 그저 일상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지요. 그러니까 같은 연락 지연인데 두 세대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일부러 답을 미룬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저 정신이 없어서 놓친 것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 기다림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처음 인사하던 날, 처음 선물했던 작은 예의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은 조심스러운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읽음 위로 함께 떠오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기대가 클수록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특히 마음을 많이 쓴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말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싫어서도 미워서도 아니라 그저 서운해서 마음이 쓰였다고. 이 마음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쏟고 싶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야 내가 마음이 놓이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내 마음도 따라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락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양의 한 고전에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를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예라는 건 크고 거창한 예법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조심성 있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따뜻한 시선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현대의 바쁜 일상에서는 이 예가 손쉽게 빠져나갑니다.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일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음을 챙길 여유가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의 마음은 외로워지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 한 번이, 문자 한 줄이 예전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서운함도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니까 서운한 것입니다. 기대하니까 서운한 것이고 그 기대 속에는 애정이 깊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늦게라도 답장을 보내왔을 때 그저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밝게 웃으며 답해 주셨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답장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참 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고요. 기대가 크면 서운함도 깊어지고 사랑이 크면 기다림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잘 지내는지만 알고 싶다. 그 마음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아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이 기다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서운함을 통해서도 흔들림을 통해서도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편안해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기다림 말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들려주신 조용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기다림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망설이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혹시나 부담이 될까 계속 고민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기 전에 전화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셨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없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더 조심스러워졌던 것이지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만 길게 울릴 뿐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부재중이 되었지요. 그날 그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괜히 귀찮게 할까? 혹시 또 받지 않으면 그 서운함을 감당하기 어려울까? 그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자꾸만 생겨나는 걱정이 더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괜히 마음을 바쁘게 만든 건 아닐까? 혹시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에게 말 못할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혼자서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하루 종일 콜백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문자를 보낼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하는 것은 이미 두 번의 부재중으로 용기가 꺾인 상태였고 혹시 바빠서 받지 못했을까봐
문자도 부담이 될까봐 계속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참 길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고 전화를 들지 않은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요. 사람 마음이란 이렇게 작은 틈에서도 여러 갈래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과거의 기억들과 만나 더 크게 번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던 모습,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하던 표정, 힘들다며 기대어 울던 어렸을 적 순간들이 그 부재중 신호 위로 겹쳐 보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기억도 많아지고 그 기억들은 좋은 감정뿐 아니라 작은 서운함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그만큼 오래 사랑해온 관계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과는 달리 아들의 하루는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회의가 잡혀 있었고 중요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온종일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머릿속은 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회사 가란 곳이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는 걸 회의 사이에 잠깐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잠깐 마음이 쓰였지만 금세 급한 일들이 눈앞에 쏟아져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퇴근길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이어폰을 끼고 그저 멍하니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나니 하루가 이미 다 지나 있었고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는 그날 그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할 문제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간극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정서적 시간차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에게는 단지 몇 초의 흔들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몇 시간 혹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감정이 되는 것.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정서적 시간차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루에는 자식의 안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들의 하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루가 아들의 안부로 시작하고 끝나는 날이 많지만 아들의 하루는 일과 많은 책임 속에서 잠시 어머니의 안부가 밀려나는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실을 그저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기대와 걱정과 애틋함으로 조용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수십 번 마음속에서 바꾸어가며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일부러 전화를 피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또 쓸데없이 걱정만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다고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심리학에서는 관계 불확실성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고 싶은 아주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고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마음은 가깝되 행동은 어긋나기 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되는 방식은 언제든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표현되는 시간과 속도가 잠시 어긋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들은 문득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부재중을 확인하고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순간 미안함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한 마음조차 어머니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날 하루 종일 아들의 안부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기다림의 온도 차이, 이게 바로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들도 어머니도 서로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표현의 타이밍이 달라질 뿐 마음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기다렸고 아들은 사랑 때문에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길었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고 콜백이 없었다고 해서 관심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기다림이 큰 감정으로 이어지는 관계도 드물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누구도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멀어지는 마음의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이어져 있는 마음의 끈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늦게라도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바빴지. 목소리 들으니 됐다. 그 짧은 말 속에 하루 종일 흔들렸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큰 평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기다려본 사람만 아는 깊은 감정이지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는 사랑의 흔적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두 사연을 부드럽게 이어
작은 실천과 마음의 정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파문이 하나씩 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깊은 곳에서 흔들지요.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혼자 많은 장면을 만들고, 혼자 많은 의미를 쌓아가고, 혼자 많은 상처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상처와 오해 속에는 사실 한 가지 감정만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면 기다림도 서운함도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고 애틋함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락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두 분의 사연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마음의 결은 참 닮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며느리의 익십 앞에서 혼자 수십 번 마음을 오갔고, 또 한 분은 아들의 부재중 앞에서 혼자 오래 기다리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다림의 깊은 자리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다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내 안부가 무거워질까봐, 내 연락 한 번이 상대에게 작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지요. 이런 마음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아끼는 성숙하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기다림이 서운함으로 변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 흔들릴까? 왜 나는 더 강해지지 못할까? 그런 자책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섬세하고 따뜻하고 때로는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군가를 품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연락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의 간격은 사람의 진심을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연락의 속도는 삶의 온도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피로 때문에 그저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연락이 늦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달라져서 늦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전히 그 관계를 가슴 깊이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두 분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 흔들림 속에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있었습니다. 멀어짐이 아니라 애틋함이 있었지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답이 없는 시간에도 조용히 마음을 접어두었고,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의 부담이 될까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마음들은 모두 상대방을 향한 깊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더 길어지고 서운함이 더 깊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다음에는 어떻게 다뤄주면 좋을까요? 먼저 기다림이 생겼을 때 그 기다림을 너무 큰 의미로 만들지 않기를 조심스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의 공백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삶의 과부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가 우리를 잊고 있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오래 마음속에서 혼자만의 상상을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상상한 감정에 스스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과 마음의 해석을 조금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이 마음의 무게를 훨씬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럴 수 있다면 조금 더 가볍게 먼저 작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부 한 줄, 이모티콘 하나, 좋아한다는 말 대신 그저 잘 지내지. 이런 가벼운 나눔이면 충분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지요. 사람 마음은 말로 하기보다 작은 신호로 더 많이 전해집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당신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부드러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흔들렸던 감정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기다립니다. 누구나 서운해하고, 누구나 애틋해하고, 누구나 사랑 때문에 조용히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오며 누군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따뜻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 한쪽이 허전하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 허전함을 살짝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 한 번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보내주는 작은 응원 하나가 내일의 또 다른 위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평온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